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할까 해요. 지난 워싱턴 DC에서의 국회의사당 난입. 그때 이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폭도 음모론자들에게 혼자 맞서서 난입을 진압한 흑인 경찰이 지금 미국의 영웅으로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가 어떤 식으로 폭도들을 잠재웠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여우의 지략과 사자의 용맹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능력을 한껏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흑인 경찰 덕분에 많은 국회의원들의 희생을 막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도 참 흥미롭죠. 굿먼인데요. 스펠링으로 보면 굿맨이에요. 좋은 사람. 이름값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류사에 나름대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이름이 사람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행동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스운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그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예요, 잡스.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20세기 그리고 21세기까지 이르르는 IT 초강대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팀 쿡이라는 사람 아세요? 스티브 잡스에 이어서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데요. 쿡이라는 게 왜 요리하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애플의 경영진들의 그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정 능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유명한 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머큐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 중에 수성에 해당하거든요. 수성. 원래 이 사람 이름은 프레디 머큐리는 아니고 파로크 불사라라는 조상이 페르시아계죠. 어떻게 보면 프레디 머큐리는 서양 사람이 아니고 동양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 머큐리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왜 지구상에 남녀를 이렇게 행성에 비유할 때 여자들을 금성에서 온 비너스, 그 다음에 남자들은 화성에서 온, 그래서 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성은 화성도 금성도 아닌 머큐리란 말이죠. 프레디 머큐리의 어떤 성 정체성을 은근히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트럼프, 이 트럼프라는 말이 원래 으뜸이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대통령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에서는 도널드를 돈 트럼프라고도 얘기하죠. 돈 트럼프. 돈도 많고 또 갑자기 왜 돈 트럼프 그러니까 돈 말고 딴 말이 생각이 나서 그 트럼프가 지난 미국 대선의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우파 일각에서 선거 부정을 주장한 트럼프와 한국 우파들을 등치시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비난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에 정말 대선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 또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강력 지지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직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 조지 부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영화배우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뿐만 아니라 지금 공화당의 유력 인사가 트럼프의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지금 정권을 민주당에 뺏겼다 하더라도 미국 대선을 선거 부정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승복하지 않는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같은 편인 공화당에서도 비판론이 들끓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트럼프를 우파 일각에서 옹호하는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건 압니다. 지난 뭐 총선의 선거 부정에 대한 저항,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와 어떤 그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몇몇 유튜버들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근거가 없다라는 거는 미국의 대선의 선거 부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 선거와 한국 선거를 그렇게 쉽게 등치시킬 정도로 선거가 단순하지 않아요. 미국 선거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도 좀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은데요.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백인들은 인종차별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같이 얼굴 노란 사람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 백인 우월주의자다 100%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습니다. 트럼프 돈 트럼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아무튼 그 굿맨 이름값을 했어요. 저도 박수 쳐주고 싶고요. 갑자기 그 국회에서의 그런 난입을 보면서 그 과거 의정활동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회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 FTA 통과할 당시 얘기거든요. FTA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사인한 거예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것이 비준이 됨으로써 지금 그 한미 FTA의 수혜자는 미국보다는 한국 쪽이죠. 그거는 뭐 그냥 그 수치가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FTA를 통과시키는데 국회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당시 야당 그리고 그 소수 좌파 정당에서는 FTA를 매국행위로 완전히 단정을 해가지고 뭐 국회의사당 전체를 인해 장막으로 포위하라 해가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모 의원의 체류탄 투하가 바로 그때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그때 그 의원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체류탄을 국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터트리면서 마치도 본인이 독립투사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 국회의사당에 언론인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적나라한 장면을 국회의원들만 목격을 하고 그 체류탄을 그대로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태블릿 PC로 찍어서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왜냐? 그거는 불법행위예요.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사가 기자들은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당시의 폭력적 상황을 저녁 뉴스로 보도할 수가 있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때도 FTA를 비준시키고 나오는데 그 바깥에서 당시 야권 인사들이 스크럼을 짜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중견 의원들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침을 뱉고 뭐 몸싸움은 기본이고 그런 정말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죠. 미국의 흑인 경찰 국회의사당의 굿맨처럼 우리나라 국회에도 경호 담당 직원들이 그 당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태동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죠. 아무튼 참 그때 별별 일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특히 우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기억되는 또 한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 올리버 노스 중령 기억하시나?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라는 대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스캔들인데요. 올리버 노스는 그 당시 군인 출신으로 지금도 골수 공화당 우파 보수주의자이죠. 보수 우파 골수 공화당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란 컨트라 스캔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레이건 공화당 행정부 당시에 이란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참 그 당시 공화당 정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랬는데 미국 행정부가 마쿠에서 어떤 공작을 했느냐면 이란에게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적성국이잖아요, 이란이. 그런데 이란에 무기를 팔아요. 그 매각 대금을 니카라구아의 반군인 이 반군은 니카라구아의 좌파 정부를 저항하는 반군이거든요. 그 반군을 그 매각 대금으로 지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에 무기를 판 것도 불법이고 콘트라 반군을 마쿠에서 비밀리에 지원한 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공공연하게 드러남으로써 레이건 행정부가 그리고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또 이 사실에 대해서 허락했느냐 추인했느냐의 여부로 미국 정가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이때 해병대 중령인 올리버 노스가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 공작을 했는데 나는 미국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올리버 노스야말로 진짜 애국자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 지금까지도 우파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자유를 위한 전설적인 워리어 전사이면서 타고난 커뮤니케이터이면서 노련한 지도자다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총기협회라고 있죠. 주로 우파 지지자들 중심의 이익단체인데 총기협회 회장도 작년까지 했었나? 재작년까지 했었나 보다. 아무튼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럼 한국에는 영웅이 없나? 일제하에 독립투사들 그리고 지금도 그 재난 상황이 되면은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의인들이 계시죠. 그분들 빼고 정치의 장에서 이렇게 외롭게 자기한테 불리익이 갈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던지는 그런 영웅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영웅은 없는데 영웅주의자 내지는 소영웅주의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국회에서의 경험을 반추하자면 그 당시는 이제 폭력을 쓸 때니까는요. 그 폭력이 난무해요. 그 폭력의 시작은 야권에서의 의사당 진입 그리고 의사 진행 방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제 국회의 예산을 통과한다든가 아니면 민감한 그 입법을 통과시킬 때 소수 정당들이 이제 몸으로 막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몸으로 막으면서 그 논리를 이렇게 호소력 있게 펴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가끔 자기 몸을 막 대굴대굴 그 바닥에서 굴리면서 막 절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럴 때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과 소신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저런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본인이 무슨 유관순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게 민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거고 예산 통과라는 것이 며칠까지 하라고 이거는 거의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모습도 우스웠지만 그것도 저는 일종의 소영웅주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웅은 아니지만 유사 영웅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한국 정치에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연예계도 아닌데 솔직히 씁쓸해요 저는. 그래서 참 영웅이 아쉬워요. 영웅 하면은 왜 자꾸 이명웅이 생각이 나냐.